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생 꾸준히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그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뱅가드 ETF, 그중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 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수동적 소득,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거요. 요즘 정말 관심들 많으시죠? 오늘 이야기 나눌 이 ETF들이 바로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장점은 뭔지, 그리고 이걸 같이 엮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뱅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드 ETF, 약칭으로는 VYM이죠. 네,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듯이 배당을 많이 그리고 꾸준히 주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평균이 한 1.2% 정도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네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그냥 배당 많이 준다고 다 모아놓은 건 아니겠죠? 네. 그보다는 배당의 질이랑 지속 가능성,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종목 수도 꽤 많아요. 한 560개 넘는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리츠는 뺍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은 제외하고요. 사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 펀드가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그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을 한번 볼까요? 엑손모빌 워낙 유명하죠. 배당 쪽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요? 일단 현재 배당 수익률도 3.5%로 괜찮은 편인데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무려 42년 동안 단 한 해도 안 빼놓고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는 거예요. 42년이요. 와, 정말 꾸준했네요. 네, 그렇죠. 이게 S&P 500 전체 기업을 다 봐도 이런 기록을 가진 곳은 정말 손에 꼽아요. 한 4% 정도?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현금을 잘 벌고 또 그걸 주주들한테 잘 돌려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2년 연속 배당 성장이라 대단하긴 한데,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기록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배당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한 점일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엑손모빌의 계획을 좀 들여다보면요. 2030년까지 수익 창출 능력을 200억 달러 더 늘리고 현금 흐름도 30억 달러 추가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배당금을 꾸준히 줄 뿐만 아니라 더 늘려갈 수 있는 재정적인 힘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VYM은 바로 이런 식으로 검증된 배당 실적에다가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같이 갖춘 기업들을 골고루 담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보다는 더 높은,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배당 소득 흐름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배당률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배당을 계속 늘려온 그 역사랑 또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군요. 안정성이란 성장성, 둘 다 잡으려는 배당주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주식 배당으로 첫 번째 소득 흐름을 만들었다 치고 이번엔 좀 다른 자산,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 VNQ입니다. 이건 주로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현재 3.5% 이상이네요. 방금 본 VYM보다도 더 높다는 게 좀 재밌는데요. 네, 맞습니다. VNQ는 상업용 빌딩이나 아파트 아니면 요즘 뜨는 물류창고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운영해서 나오는 임대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자한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VNQ는 이런 리츠를 한 150개가 넘게 아주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류 부동산 경기에만 너무 좌우될 위험, 이런 걸 줄여주는 거죠. 150개 이상이요. 이것도 역시 분산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혹시 VNQ가 담고 있는 대표적인 리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주요 보유 종목 중에 프롤로지스라고 물류창고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3.3% 정도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더 눈여겨볼 점은
현재 수익률보다는요, 지난 5년간 배당금을 연평균 13%씩이나 늘려왔다는 거예요. 연평균 13%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성장인데요. S&P 500 평균이 아까 5%라고 하셨죠? 네, 훨씬 웃도는 수치죠. 정말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이렇게까지 배당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건 아닐까요? 물론 미래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건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이 같이 커진 거죠.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니까 상품을 보관하고 또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그런 최첨단 물류 창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프로로지스가 바로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이런 강력한 수요는 당연히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또 새로운 물류 시설을 짓거나 인수할 기회도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속적인 이익 증가와 배당 성장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Q는 이런 부동산 임대 수입을 기반으로 한 소득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직접 부동산을 사고 관리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아주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주식 배당, VYM, 부동산 임대 수입, V&Q, 이 두 가지 소득 흐름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네요. 뱅가드의 토탈 본드마켓 ETF, BND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미국 달러로 발행된 전체 채권 시장에 아주 넓게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채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약속된 이자를 주니까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 수단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동시에 또 주식시장이 좀 불안할 때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현재 수익률은 4.1% 수준이네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BND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극도의 분산, 그리고 안정성 추구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투자하는 채권 개수만 해도 10,000개가 훨씬 넘어요. 11,400개 이상이니까요. 10,000개요? 와. 네. 근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신용도가 높은 투자 등급 채권에만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빌려간 곳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못 갚을 위험,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을 확 낮춘다는 거죠. 10,000개가 넘는 채권에 그것도 신용등급 높은 걸로만 투자한다니 정말 철저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채권이 대부분인가요? 역시 정부 채권 비중이 높겠죠. 정확하십니다. 보유 채권의 거의 70% 가까이가 미국 정부나 아니면 정부 관련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사실상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채권들이에요. 나머지들도 신용도가 아주 좋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외국 기관이 발행했지만 미국 달러로 표시된 채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행 주체뿐만 아니라 만기도 아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평균 만기는 한 8년 이상 되고요. 단기, 중기, 장기 채권을 골고루 다 담고 있어요. 이렇게 발행 주체랑 만기를 넓게 분산시켜서 특정 기업이 혹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에 금리가 확 변하는 그런 위험이 펀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아, 발행 주체 신용등급, 만기까지 아주 다각도로 분산해서 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군요. 근데 보통 채권 투자하면 금리 변동에 좀 민감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고 그럼 BND가 주는 이자 소득도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지 않을까요? 확률 자체는 당연히 시장 금리가 변하면 같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펀드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 이제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상환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 돈으로 새로운 채권을 사야 하잖아요. 그때 만약 시장 금리가 높으면 새로 사는 채권 이자율도 높을 테니 펀드의 전체 이자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BN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채권들의 만기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금리 변동이 펀드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완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 소득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물론 이제 청취자님이 투자하시는 기간이나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ETF, 그러니까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VYM, 부동산 위치에 투자하는 V&Q, 그리고 다양한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BND,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냥 각각의 펀드 특징을 쭉 늘어놓는 것 말고 이걸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세 ETF는 각각 보시면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 채권 이자 이렇게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소득 흐름을 같이 가져감으로써 하나의 자산이나 하나의 소득원에만 너무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약간 의자 다리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비유 좋으신데요. 튼튼한 의자를 만들려면 다리가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다리가 좀 흔들려도 다른 다리들이 딱 받쳐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부동산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소득이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히 투자 대상을 나누는 걸 넘어서서 소득이 나오는 원천 자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막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VYM 같은 주식 배당의 성장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겠죠. 반면에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금리가 안정적인 시기에는 VNQ의 꾸준한 임대 수입이나 BND의 안정적인 이자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경제 환경에서 각자 다른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소득원을 잘 조합하면 시장 상황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잠재적으로 더 안정적인 평생 소득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동적 소득원을 효율적으로 찾고 싶어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의 목표와 딱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꾸준한 수동적 소득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벤가드 ETF 3가지, VYM, VNQ, BND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각 고배당 주식, 부동산 리츠, 그리고 우량 채권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소득을 만들고 또 이들을 잘 조합했을 때 소득원의 분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주식 배당 VYM, 부동산 기반 소득 VNQ, 채권 이자 BND, 이 다양한 소득 창출 방식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잠재적 수익과 또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위험과 보상의 조합 중에서 어떤 균형점이 청취자님 본인이 추구하시는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감과 또 소득 목표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변동성은 좀 크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더 큰 소득원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성장은 좀 덜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만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과정이 앞으로 자신에게 맞는 소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